쿠팡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로 쪼갰다가 이제서야 지금 다시 합쳐서 가는 이런 그림이다 보니 물리적인 어떤 계열사 간의 결합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뭐 저도 지금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팀 간의 병합, 본부 간의 병합도 한 회사에서의 본부 간의 결합이나 팀 간의 그 결합도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기업들, 엄연히 법인이 다른 기업들 간의 어떤 그 합종 연행이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다만 그룹의 오너십 차원에서 그 직접적으로 진두지휘를 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면은 당연히 판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CJ그룹은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많은 걸 하고 있고 이 띄워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처럼 합쳐지게 되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 기업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룹 내에서 CJ그룹 내에서 뭐 티빙을 비롯해서 뭐 올리브영 이런 앱들은 MAU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앱 MAU가 많이 나온 앱들을 기준으로 90점을 삼아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묶어서 최근에 등장해서 시장에 막 흐리고 있는 이 쿠팡과 같은 기업들에 대항을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유의미한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요. 그 맥락에서 뭐 신세계도 여러 가지 이제 유니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니버스라는 이 개념이 앞으로 되게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즈니의 마블 유니버스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유니버스 단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기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사라는 이 유니버스 개념으로 이 최근에서의 어떤 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 물꼬를 처음 튼 게 저는 신세계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뒤따라서 다른 뭐 CJ나 그리고 뭐 롯데나 이런 것들도 그 유사한 행보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저는 보이고 이들이 얼만큼 유기적으로 유니버스가 굴러가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. 이미 쿠팡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로 쪼갰다가 이제서야 지금 다시 합쳐서 가는 이런 그림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CJ그룹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GS 리테일. 뭐 제가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할 때 이 GS 리테일에 대해서만 좀 그 깊게 분석했던 자료도 쓰고 뭐 밖에 외부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. 당시에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봤을 때 요기요를 인수했다.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를 인수한 거죠. 저는 상당히 좀 파급력이 클 것으로 봤었고 지금도 그 전망은 유효합니다. 다만 아쉽게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, 뭐 요기요, 쿠팡이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퀵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고물가 여파를 맡게 되면서 많이 주춤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요인에 의해서 GS 리테일의 행보가 좀 다소 좀 이렇게 아쉽다.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. 그런 평가가 좀 주로 이른 것 같습니다. 뭐 동의하고요. 일단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옳은 행보를 갔다라고 봐요. 다만 매크로적으로 약간 조금 그 불운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게 요기요를 다시 매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퀵커머스라는 부분은 저번에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이 배송이라는 부분은 소비자가 한 번 빠른 배송을 경험해 보게 되면 그거보다 느린 배송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.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다소 좀 수요가 줄어든 수요 충격인 상황인 것이지 그 시장이 확장된다.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더 나을 것이다. 예컨대 결국에는 메시코리아 HY에 팔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코어 가치가 있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퀵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륜차 배달 대행 업체들이나
이륜차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 향후 퀵커머스 시장을 타진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미 그렇게 일이 좀 진행되고 있죠. 그 맥락을 봤을 때 이 GS 리테일의 행보는 앞으로 다소 좀 지난 그 1년 동안 행보는 조금 아쉬웠을지언정 앞으로는 충분히 미래의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는 사업들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상장을 준비 중이었던 많은 기업들이 그 작년부터의 벌어진 거시경제 환경의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배를 맞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죠. 그거는 뭐 컬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수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좀 고충을 좀 토로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인데 현재 이 작금의 거시경제 환경이 뭐 여전히 녹록치는 않습니다. 뭐 최근에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그 성적표,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은 좀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연내에 어떤 특정 컬리를 포함해서 이 많은 기업들의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. 지금 일단은 상장을 못하게 된 거는 참 아쉬운 일인 거죠. 아쉬운 일이지만 어떤 그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밸류가 있기 때문에 컬리도 최근에 좀 다시 투자를 좀 받고 이런 맥락이 좀 나왔던 거죠. 그래서 올해 연내에는 재상장 추진 이런 것들은 당장에는 좀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불은 껐다. 급한 불은 껐다.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로 매각이 되거나 혹은 그 여러 루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작년 1년여 동안 좀 된 것 같아요 이미.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추가적 상장 이런 부분보다는 이 정리가 된 현재 상태에서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q10이 인수한 티몬, 유메프, 인터파크도 같은 이슈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 작년 한 해 동안 다소 풍파가 많았지만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이슈들은 정리가 되었고 올해는 어떤 큰 그 소위 말하는 뭐 메가딜 이런 어떤 그 이벤트들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.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